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어 드리는데, 일단 이제 2월이 시작됐고, 저는 2월이 승부처라고 생각을 해요.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죠? 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을지. 그냥 올라간다. 승인되니까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좀 오랜 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HLB 세력들이 보면 준비한 시간이 좀 깁니다, 사실. 뭐 요때 보면은 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고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이 구간의 전고점까지 돌파해주고 나서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HLB가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간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13만 원 이상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이 3월 26일 그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아니면 뭐 3월 초나 이때 당시에 분명히 어떠한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고 이 다음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8만 5천 원대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걸 보면 물론 많이 올라가긴 했죠. 따지고 보면 13만 원까지 보면 거의 50%까지는 아니어도 한 몇 프로일까요? 50% 정도 올랐나? 그냥 50% 정도 올랐네요. 그죠? 50% 상승이 나왔는데 전 이게 얼마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신고가라는 것은 모두가 수익 중이에요. 그죠? 모두가 수익 중입니다. 수익인 구간이 뭐예요? 바로 신고가죠. 모두가 수익인 구간. 그럼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5월 14일이기 때문에 3월 26일 따져도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뭐요? 기대감으로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서 멈췄다라는 것은 저는 이 당시에 CMC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현재 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냐면 자, 승인이 되는 시나리오와 승인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높은 확률이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제일 좋은 확률, 제일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하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승인이 되는 시나리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사실상. 왜? 승인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회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승인되면 갈 테니까. 그죠? 계속 물량을 모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승인이 되는 시나리오여도 매도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만약에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서 예를 들어 전고점을 돌파했어. 그리고 예를 들어 15만 원까지 갔다고 치자. 15만 원까지 갔어. 근데 아직은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게 승인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5만 원에 갔어. 그럼 결과적으로 HLB가 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5배가 올랐죠. 5배. 오른 이유는 뭐죠? 5배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 주가가 5배 오른 이유는 뭐예요? 기대감. 승인에 대한 기대 5배 올랐다. 그럼 여기서 승인이 딱 15만 원 자리에서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추가 상승이 얼마나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시가총액 거의 20조 되거든요. 20조. 15만 원 가면. 그럼 20조에서 상승이 나온 다음 최대 주준 지분율 10%, 유통되는 게 90%인데 얼마의 상승이 나올까? 여기서 점상한 갈 수 있을까? 그 부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물음표가 찍혀요. 점상한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첫 번째로. 그럼 일단 15만 원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보면 올라가게 된다. 승인받아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점상한가는 힘들다. 아니 승인만 무조건 가지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한양행 생각을 해보세요. 유한양행 FDA 승인 받았다라고 해서 점사한가 갔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대한 폐암 시장이 간암 시장보다 큽니다. 1차 치료제 시장이. 근데 못 갔어요. 그죠? 그럼 HLB는 과연 점상한가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 그거는 어쨌건 기술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걔네들 못 간 거고 HLB는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점수한가 간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조건이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안 돼요. 주식에서 뭐 승인되면 무조건 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배제하셔야 돼요. 무조건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미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15만원 구간에서 점상한가는 제가 봤을 때 힘들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 알겠지만 시가총액 20조짜리가 점상한가 가기는 쉽지 않아요. 유통주식도 90%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이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건 승인이 안 돼. 승인이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 승인이 안 돼. 근데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 주가가 올라갔어. 자, 15만원까지 올라갔다. 15만원까지.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무조건 매도하는 거지, 사실. 그죠? 무조건 매도하는, 승인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매도를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승인을 못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결과적으로 기대감으로 5배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상한가 가긴 힘들다 30%. 그럼 내가 살 기회라는 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승인 받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하한가 3방은 각오해야 돼요. 하한가 3방은 각오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한가 3방은 각오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만약에 또 CMC에 관련된 문제다. 그럼 이거는 딱 봐도 멸균 시스템 관련된 문제겠죠. 그죠? 요거 한 가지 문제겠지. 사실. 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해결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멸균 관련된 문제일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상 쉽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혹시나 만약에 CR을 받으면 이것 때문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서류 제출해서 뭐 하겠어요? 클래스 1이든 2든 또 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클래스 1으로 가겠죠. 그럼 2개월 안으로 뭐가 나와요? 2개월 안으로 다시 한번 결과 발표가 나겠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냐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만약에 CR을 받는다고 했을 때 빠져요. 빠지고 나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이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죠? 2달이라는 시간이 2달 안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클래스 2를 여기서 결정을 받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모도 다 했어. 그 다음에 CMC도 다 했어. 근데 한 가지 경미한 사항이야. 그럼 사실상 서류를 다시 한번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고 제 입장에선 그래서 얼마 안 걸릴 거고 그 다음에 FDA에서도 서류를 다시 한번 받아서 보는 데 있어서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빠지던 간에 3, 4개월 안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4개월 안으로. 그게 왜냐면은 올라갈 때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도 하한가 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한가 간 이후에 자 7월 1일에 거의 7월에 하한가 가고 다시 주가가 어디죠? 10월 24일 거의 한 4달 동안 어떻게 됐어요? 4달 동안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에서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쵸? 4달 동안 바닥에서 10배가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지금 HLB 세력들이 엄청나게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승인이 되는 부분, 승인이 안 되는 부분 전부 다 생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근데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을 갔을 때 어떻게 얘네가 할 것인지라고 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려놔서 앞에 구간 매물 소화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다음 플랜을 위해서라도 이 구간에 매물 소화가 한번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전 여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물 소화가 들어가줘야 되고 주가를 계속 그러니까 9만원, 10만원 구간 돌파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9만원, 10만원 구간 제가 왜 자꾸 쳐줄 수 있냐고 하냐면 뭐가 됐든 다음 플랜을 위해서는 이 구간 매물 소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뭐 더 가고 안 가고는 9만원, 10만원 봐야겠지만 갔어. 그 만약에 또 CRL을 받았어. 하한가 2방 맞았어. 2방하고 마이너스 20% 맞았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서류 재제출하고 클래스 1 받고 여기다 또 뭐
담감함. 그죠? 릴레이 테라피트스에서 한 담감함에 대한 어떤 부분이요? NDA. 그 다음에 FDA 사용 승인 신청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두 개의 기대감이 폭발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간암과 단감암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미친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이 다음 그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 그림까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최적의 대응은 뭐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분할 익절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여러분 자유다. 근데 제가 HLB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그 시나리오 범주 안에서 HLB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3만원, 5만원, 7만원 이 구간에서 모아서 올라가는 구간 동안 매도하지 않고 이 3월 26일 그죠? 여기서 우리가 분할 매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뭐요? 분할 매도, 욕심에 대한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매도 절대 못합니다. 매도 못할 거예요. 왜? 승인되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승인되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승인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분할 익절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1억을 넣어서 플러스 막 4억인 구간에서 예를 들어 2억만 뺐어. 그럼 나 1억 수익 챙겼지. 1억 원금에. 그 3억 남아있단 말이야. 빠지는 올라간 내 돈이야. 오히려 빠져. 그럼 내가 2억 익절한 거 있죠. 여기서 또 바닥에 또 사는 거야. 그럼 다음 시나리오 봤던 그림. 이 그림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가는 건 없다.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없다. 저도 가끔가다 무조건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제가 정말 이 무조건의 단어가 무조건 정말 무조건이 아니라 그만 강조를 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어쨌건 무조건이라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좀 배제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특히 바이오 임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같이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입장하실 분들 하실 거고 안 하실 분들 안 하실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어차피 이거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텔레그램 방은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들어오시 않을 분들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월 26일과 그 다음 5월 14일에 분할 매도 후에 잡아갔던 게 비만 치료제죠. 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고를 좀 잘해야 돼요. 사고. 어떤 사고를 하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것이 올라갈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작년 1월부터 5월에 말씀드린 내용은 위고비입니다.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3월과 5월에 분할 매도하고 대화제약과 대봉LS라는 종목을 9,000원 만원에 들고 가서 2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CDMO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미국 생물보안법 CDMO.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약 시장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발전이 됩니다. 그죠? 의약품 시장은 계속 발전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대신 제조해주는 이 CDMO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반도체 어떤 파운드리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갈 거란 말이죠. 미래에는 더. 근데 이걸 중국이 엄청나게 잡고 있어요. 이 CDMO 시장을. 근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야. 아니란 말이야. 절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6공장, 7공장까지 제가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요에 대비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다시 한번 발의가 되면 CDMO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러브콜을 보낼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어떤 CDMO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지. 근데 이 회사들이 정말로
정말로 좋아져서 올라가냐? 그게 아니랄 거란 말이야. 뭐냐면 CDMO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오를 거란 말이에요. 자, 2차 전지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뭐 RF세미 3,000원 하던 게 39,000원 같죠? 자이글 3,000원 하던 게 4만원 같죠? EV 첨단 소재 1,000원 하던 게 18,000원 같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왜 나왔냐고. 이런 쓰레기 회사들에서 왜 나왔어요? 작전입니다. 작전. 물량을 최대한 모아서 엮는 거예요. 그러면 CDMO로 엮을 준비를 해놓은 애들을 찾아내면 되겠지. 그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히든 종목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IRA 법안으로 2차 전지 폭등 나왔을 때 막 10배, 50배씩 미친듯이 올리는 회사들이 있죠. 얘네가 진짜 기술력이 있어서 올린 애들도 있지만 기술력이 없는데 올라간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삼바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히든 종목까지 꼭 확인해서 받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HLB 입장 위에 번호로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생물보험법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ST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돌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 ST팜이나 얘네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횡보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원료의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30%의 수익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CDMO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한가 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은 이 구간대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가 5,000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000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가.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요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리 형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닥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단 13일, 즉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단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